뭐 소송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아, 그렇습니다. 서면 안 내신 분도 계세요, 혹시? 저거 영상 이쪽으로 올려놓을 때. 지난번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아마 주로 소송 대상자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소송 내용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명을 여러 차례 해서 지난번에도 아마 비디오 촬영돼서 아마 여러분 카페 나올 때 올려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송 내용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송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 갖고 뭐 내용이 보니까 오늘 지금 와서 봤더니 뭐 내용이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소송 제목이 청산금 소송이네요. 청산금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사비나 그동안에 들어간 모든 사업비를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관리처분 계획에서 23호 양식에 보면 여러분이 종전평가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비례율로 곱해서 권리금액이 얼마고 대신에 여러분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얼마인데 나머지 차액을 여러분이 청산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분양 신청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양 계약까지 했죠. 그리고 분양 계약상의 의무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전체 잔금 납부 안 하신 분은 없잖아요. 입주를 하셨으면 당연히 키를 주기 전에 시공사가 잔금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아마 키를 줬을 겁니다. 그러면 돈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왜 청산금입니까? 청산금이 발생을 하려면 결국은 공사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진짜 부족한지 안 한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아까 입후보 하셨던 우리 이사 입후보 하셨던 분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여러분은 그 계산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조합이 제시하는 총회책자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하는 그 금액들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여러분에게는 청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2월달에 관리처분 그래서 변경을 하려고 공사비가 부족하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총회 자료를 만들어서 얼마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금액을 추가로 부과시키겠다 했는데 때마침 이제 비대위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니까 거기 가면 청산금을 내기 위해서 가는 총회이기 때문에 관리처분을 변경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부과할 수가 없거든요.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이전고시를 하고 이전고시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돈을 안 낸 사람들을 추가로 내게 만드는 게 청산금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48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51조가 착공이요, 52조가 준공이요, 이전고시가 54조입니다. 그래서 57조가 청산금 부과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청산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고시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수로 청산금을 부과합니까? 이전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청산금을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여러분이 부담해야 될 금액 근데 여러분이 이미 다 관리처분 인가받을 때 분양계약서 상의 금액을 다 납부했단 말입니다. 근데 추가로 납부를 하려고 하면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게 변경이 돼야 요거에 의해서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고 이거에 의해서 청산금이 부과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관리처분을 청산금을 내기 싫다. 청산금이 아니죠. 청산금은 아직 이전고시를 안 했으니까 낼 근거도 없고 소위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면 여러분이 추가로 돈을 더 내라는 것인데 그걸 부담하지 않겠다 해서 여러분이 2월달에 관리처분 총회를 무산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웬 갑자기 청산금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논리가 하도 허접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장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이제 다 송달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보시기 전에 미리 좀 여기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소장을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미리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나중에 새로운 임원이 뽑히면 새로운 임원들은 구 임원들처럼 이따위로 무조건 여러분한테 돈 내라는
총회는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전체 계산을 해봐서 지금까지 조합이 지출한 금액이 합당하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충분한 설명을 구하고 부족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특정해서 그 금액만 여러분에게 납부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예를 이전 고시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금액이 어디를 봐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괘씸한 것은 청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주체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조합의 사업시행자는 누굽니까? 조합이죠.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놈이 조합시행자인 겁니다. 조합이란 놈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원고들로 등장하는 박경순, 조우현, 손양수, 김성애, 이영재, 김영준 이 사람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청산금의 부과 주체는 조합이란 말입니다. 조합의 임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제군주 국가시대도 아니고 짐이 곧 국가입니까? 이사가 곧 조합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우선은 이런 소장을 대하고 나면 참으로 허접한 게 뭐냐면 각하하면 됩니다. 나머지 답변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소송 당사자 아닌데요 라는 한마디 왔으면 됩니다. 청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인 것이지 조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조합의 구성원이 이사 중에 한 명입니다. 조합의 임원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 이 소송은 전체를 내용은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형식이 안 맞으면 소송에서는 각하를 합니다. 각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별로 비유가 좋지 않은데 굳이 설명을 한다면 우리 옆집에 사는 부부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내가 저 사람들 이혼시켜주세요 그러면 이혼은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죠. 옆집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시끄러워도 둘이는 시끄럽게 떠들면서 사이좋게 잘 살고 있는데 마치 그거하고 똑같죠. 그건 소송을 본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심사해야 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소송을 법률상 부부면 그 사람들끼리만 상대로 법률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옆집 아저씨가 청구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자, 조합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변론으로 하고 소송이 옳고 그르고는 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들이 이사가 돼서 원고가 된다는 청산금을 무슨 수로 지급받습니까? 자기가 사업시행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임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했던 임기가 2012년 7월 며칠경에 끝났죠. 그건 알고 계시죠? 임원도 아닙니다, 지금은. 근데 과거에 임원이었으면 여러분이 돈 받아가면 됩니까? 무조건 돈을 내야 됩니까? 금액도 희한합니다. 총 합쳐봤더니 9억 얼마로 돼 있습니다. 100명에게. 여러분들 지금 100명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100명에게 9억 얼마입니다. 그러면 700명 이대로 한번 곱해볼까요? 대충 평균이라고 치고 800명은 곱하면 72억입니까? 지난번에 근데 관리처분 총회 때는 48억만 내라고 그랬거든요. 뭐 하나 맞는 게 있어야 말이죠. 금액은 아예 뭐 무슨 근거로 뽑았는지 산출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구 금액이 그렇다면 아까 소송으로 할 자격도 없는 놈이 소송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나머지는 사실 다툴 가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소송 당사자 적격이 안 맞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안 맞는 경우에는 각하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얘기하면 두 줄만 쓰고 싶습니다. 이 답변서를 쓴다면 쟤들이 왜 소송했대요? 쟤들은 조합이 아닌데요. 조합의 과거의 한때 임원이었던 자들인데요 라고 하면 끝날 텐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내용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웃긴 짓을 하고 있는지. 여기 몇 개 다 이건 앞에는 다 개소리고요. 지난번에 총회를 하려다 못했답니다. 여러분 뭐 비대위라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뭐 그런 얘기 잠깐 써봐야 의미 없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권리가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 또 이제 갑자기 여러분이 조합이 돼버렸네요. 조합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왜 여러분에게 청구를 합니까? 시공사가 여러분에게 공사비 받을 놈은 누굽니까? 시공사죠. 시공사가 여러분에게 소송을 했나요 지금? 안 했죠? 시공사에게 돈을 갚을 놈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분양계약서에 있는 놈을 다 갚았잖아요. 써진 금액을. 그러면 시공사가 못 받았다고 하는 금액은 조합에다 못 받은 겁니다.
그죠? 조합의 채권이 있겠죠. 설사 있다면. 그런데 자기들도 이 조합의 채권이 있답니다. 재밌습니다. 이제는 또 자기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소송은 여러분들에게 해놓고 조합의 채권이 있답니다. 그런데 채권이 있는 이유를 봤더니 원고들의 연대보증 약정. 자, 이 조합에 이사하는 사람들이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내가 연대보증을 했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기들이 여러분에게 돈 받을 게 있다 소리는 안 합니다. 조합에 받을 게 있답니다, 채권이. 근데 그 채권이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조합 채무에 대해서 내가 연대보증을 했다. 그러면 연대보증은 조합에다 달라고 그래야죠. 왜 여러분에게 달라고 합니까? 상식적으로요. 하나하나 풀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조합에 연대보증을 해서 내가 대신 돈을 연대보증을 했으니까 네가 돈을 내놔가 아니라 연대보증을 하면 조합을 대신해서 지가 돈을 주면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만약에 조합이 안 갚아서 내가 대신 돈을 내줬다. 그러면 대위 변제금 청구 소송을 조합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아직 돈 낸 게 없어요. 연대보증만 했지. 낼 돈이나 있기는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너무 무시하나? 그분들. 숨겨놓은 돈이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직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연대보증 했으면 당연히 연대보증에는 이쪽이 못 주면 내가 주겠다는 의미의 연대보증입니다. 근데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조합에 채권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대신 내주고 나면 대위변제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연대보증자는 대위변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네가 못 주면 내가라도 주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대위변제를 한 건 아니죠. 연대보증 자체로서의 지가 채무를 부담한 것이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연대보증 한 거 어찌라고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원고들에게 조합에 마치 시공사와의 계약을 할 때 연대보증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분 계십니까? 지 맘대로 했으면 지 맘대로 낼 일이지. 연대보증 한 게 뭐 어쨌다고 이 소장에다가 내가 연대보증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합에 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는 돈이 아닙니다. 갚고 나서 네가 자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신 네가 안 갚아서 재산을 회피해서 아니면 뭐해서 내한테 돈을 달라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 채무를 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조합을 상대로 소송해야죠. 여러분 상대로 할 일은 아닙니다. 역시 이 얘기는 그래서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연대보증을 하라고도 안 했고 연대보증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돈을 갚았다는 얘기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갚았다는 얘기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조합에다 했으면,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했으면 자기들이 조합하고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여러분에게 소송을 합니까? 사실은 제일 미치고 환장하는 이겁니다. 짜고 조합의 이사가 실제로 그런 조합이 있었습니다. 조합에다가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소송을 해버립니다. 조합을 상대로. 그래갖고 확정을 딱 시켜놔버리면 이거 환장합니다. 여러분이 자기들이 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소식을 몰라요. 무슨 소송이 있는지를. 근데 그래갖고 채무를 확정시켜놓으면 여러분은 미치고 하냐. 여러분 조합이 빚쟁이가 돼버립니다. 갑자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설명을 하는 바람에 또 이런 짓을 할지 모르니까 빨리 12일날 중회가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조합이 돼야 됩니다. 이런 짓 못하도록. 지금은 사실 이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짓을 일부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카페에 올라온 소식이나 보시면 자기들이 요 금액에 대해서 30 얼마인가요? 38억 3,500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사와 조합장이 짜고 근저당을 조합재산에 대해서 해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근저당만 해놔서 이거 소송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7일날 여러분이 총회 성공을 하면 다행히 이것도 말소시키고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무슨 짓을 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해서 조합이 지는 걸로 해놓고 채무를 부담해버린다.
저한테 나쁜 머리를 쓰라고 했으면 진짜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한테 소송을 하면서 내가 조합에 연대보증한 채무가 있다, 채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나쁜 짓을 하려면 머리도 좋아야 됩니다. 뭔가 의도는 나쁜 것 같은데 머리가 다행히 안 좋아서 여러분이 한 발 앞설 것 같습니다. 12월 7일 총회가 끝나면 이런 행위들은 전부 시정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건, 그래서 주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사전 구상 의무가 뭐 있답니다. 그런데 수탁 도중에 사후 구상권 발생 고도의 개연성 존재 말도 안 되는 잡소리를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그건 다 의미 없는 얘기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합이 시공사가 이 사람들에게 해서 100억을 지급보증한 연대채무를 근거로 해서 지급명령을 100억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지급명령에는 일채무자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장합니다. 조합을 지금 빚쟁이로 만들어놨습니다. 저 사람들이. 조합에 100억의 채무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합하고 지금 여기 사건의 원고리 연대에서 100억을 갚아라라는 소송을 이미 확정을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전체를 안 들어먹기 참으로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요게 확정 채무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후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 임원들이 선출되면 시공사와 조합이 짜고 한 저짓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나중에 후임 임원들과 구체적인 법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여러분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 조합에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158억 정도 된답니다. 이 158억이 일반 분양 잔금 이거 봐도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청산금이 생기려면 이 제목이 이 소송 이름 청산금입니다. 일반 분양자들은 등기를 이전 등기 안 해, 이전 고시를 안 해서 등기를 안 해줬다는 이유로 잔금을 안 낸 것이 148억입니다. 그죠? 143억. 여러분은 이 사업의 주인공이라서 등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 잔금 안 낸 거 있습니까? 입주할 때 지금 일반 분양자 입주 안 했습니까? 입주했죠? 자, 여러분은 입주할 때 돈 안 내니까 키 줍니까? 근데 왜 일반 분양자는 키를 줍니까? 누구 맘대로? 그때 이종고시를 했어야죠. 일반 분양자는 이거 받았어야죠. 그때 2년 전에. 여러분, 이종고시라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 분양자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반 분양자 다르고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48조 1항이 조합원 분양에 관해서 얘기하고 2항이 형평성 있게 분양해라라고 하고 있고 3항이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일반 분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48조 관리처분입니다. 근데 이 관리처분은 정해진 대로 이종고시를 하려면 여러분한테는 이종고시도 안 했는데 여러분 마음씨 좋게 들어올 때 돈을 싹싹 잔금까지 긁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볼 때는 여러분들 봐라. 이 조합원들은 돈을 잘 내네. 이종고시를 안 해도 자동으로 내고 일반 분양자한테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이종고시를 해야 여러분한테는 청산금이지만 일반 분양자한테는 마지막 등기 안 넘겨주고 무슨 소리 잔금을 받습니까? 왠지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자와 여러분이 왜 다릅니까? 그런데 무슨 놈의 청산금입니까? 이해가시죠? 이전고시는 관리처분에서는 일반 분양자와 조합원 분양을 동시에 규정 짓는 게 관리처분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전고시가 되고 그때까지 안 된 놈을 청산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전고시도 안 했는데 잔금까지 착실하게 미리 다 냈습니다. 일반 분양자는 이전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자가 받을 잔금과 여러분이 낼 잔금은 뭐가 다른가요? 특히 여러분이 낼 청산금은 이전고시를 해야 받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도 여러분이 자동으로 내고 키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일반 분양자도 그럼 키를 안 줬어야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임대 아파트 잔금도 14억 9,800이 남았습니다. 15억입니다. 거기도 서울시도 등기 안 해주면 안 냅니다.
여러분만 듣기도 안 받고 돈 내는 겁니다. 잔금까지 다. 그래서 잘 자동으로 내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부족한 것도 여러분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시행자가 조합입니다. 여러분은 조합원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관리처분 계획이 끝났다는 얘기는 관리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헌집, 줄게, 새집 나옵니다. 여러분은 조합과의 개별 분양계약서를 이미 썼습니다. 갑이 조합이고 여러분이 을이고 아마 시공사가 병으로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면 갑을병 관계는 여러분만의 관계가 아니라 일반 분양자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 사가는 놈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근데 일반 분양자와 서울시는 등기를 안 해줬다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등기고 나발이고 원래 내 땅에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할 일은 해야죠. 여러분은 착실하게 잔금을 다 냈는데 등기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을 더 내줘야 등기를 해준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조합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억울하실 겁니다. 똑똑한 조합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요 150 몇 억이 자산이 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거 빼고 여러분 건 다 받았는데 이정보실 우리가 못 해줘서 저 사람들 돈 못 받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금액이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공사대금 채권이 283억이 있고요. 갚아야 할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사대금 금융비용 114억이 있습니다. 이 금융비용은 여러분들 것만의 비용입니까? 일반 분양자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공사비 따로 줬습니까? 여러분 거 따로 주고 일반 분양자 따로 줍니까? 일반 분양자가도 포함되어 있죠? 네. 조합이 운영을 엉터리로서 일반 분양자들한테 지금까지 이정보실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금융비용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은 조합이 엉터리로 등기까지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상담했단 말입니다. 착실하게. 분양계약서 있는 금액을 다 냈어요. 근데 이자들은 안 내요. 서울시도 안 내고. 그래서 늘어난 이자가 있다면 그것은 사업을 잘 못했던 조합의 이사들이 책임져야 되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대출 잔액도 5억 천이 있답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가 보겠습니다. 작년도 지가 뭔 얘기를 써놓고 지가 낸 자료가 하나도 안 맞으면 나는 이 사람들 소송 뭐 무조건 말을 째진 입이라고 하면 되는가 생각하는지 도대체 뭐 부끄러움도 없고 뭐도 없어서 뭐라고 지적을 할 수도 없는데요. 자기들이 내놨으니까 봅시다. 기억도 안 나는데 지난번 관리처분할 때 여러분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던 그 총회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에게 얼마가 부족하다고 했냐면 여기 총회 자료 저쪽 칠판에 있는 거 같은 내용 아니 총회 자료 여기 붙여놨던데 여기 첨부 서류 중에요. 총회 자료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허증 중에 여기 있네요. 여러분이 여기요. 2월달에 관리처분 병역 내용 이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미상환 공사비 및 사업비가 16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 현대 부담 48억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가 얼마나 좋은 아저씨길래 48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대 부담 48억이 있다면 여기서 미리 부담해서 따면 될 걸, 상계하면 될 걸, 이 돈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상가매각 71억 원, 미상환 공사비 및 사업비 추가 분담금이 47.7억 원. 자, 이렇게 하면 47억 7천만 여러분이 내주면 다 끝난답니다. 도대체 이 계산하고 지금 요 계산하고
이거 맞습니까? 금융비용 어디 갔습니까? 대출금 미상환 5억 천 있다는 이거 어디 갔습니까? 어딜 비교해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283억 중에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부족분이 244억 4,400이랍니다. 들어올 돈하고 임대한 것 다 합쳐서 어디를 계산해봐도 244억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넘고요.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안내문 보냈는데도 이렇게 달랐다는 얘기를 좀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죠? 매번 다르니까 뭐 어찌 해볼 방법도 없어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소송하는 데 다르고 관리처분하는 데 다르고. 그래서 우선은 채권액이 특정이 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말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해서 어떻게 상환을 했길래 공사 미수금이 나왔는지 여러분이 166억 덜 줬다 이러면 아 그러려니 이렇게 딱 말만 들으면 무조건 이해가 갑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내 거는 다 줬는데 뭐 때문에 덜 줬는지 어디서 덜 들어온 것인지 이자가 더구나 114억이나 있다는데 또 왜 관리처분 때는 이자 얘기를 안 했던 것인지 그것도 알 방법은 없습니다. 매번 주장할 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이 동네 오면 그러니까 뭐 100억 정도는 돈도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해서 숫자상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피대위 채권 존재. 이 사건 조합에 피고인들의 청산금 채권이 있고 그게 대위 채권이랍니다. 반장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처음 조합에 만날 때 현대가 와서 현대 법무팀도 있었고 할 때 여러분들은 직접 소송을 하겠다 해서 직접 소송은 못합니다라고 제가 법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용했던 게 도시정비 60점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써놨습니다. 60점을. 자, 그리고요. 청산금이라고 이왕 해놨으니 자기들이 법령을 다 써놨으니까 제가 찾아볼 필요 없이 자기들이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청산금을 언제 받는다고요? 이종호 씨 끝나야 받는다고 그랬죠. 자, 아까 57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소송 서류에 있으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아까 제가 얘기했죠. 24호 양식. 내가 종전 건축물이 얼마인데 내가 분양받은 건축물이 얼마면 그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5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정호 씨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언제라고요? 이정호 씨 후! 이정호 씨 했습니까? 근데 무슨 놈이 청산금입니까?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기 싫고 이정호 씨를 해야 청산금이고 나발이고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57조입니다. 그게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설명을 미리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법률 규정을 친절하게 써놨으니까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이정호 씨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혹은 또 가액이 컸던 사람은 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급해야 한다. 반드시 받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종전 가격이 10억이었는데 5억짜리를 분양받았다. 5억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럴래도 이정호 씨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손해인 겁니다. 미리 안 주고 외상으로 깔고 갑니다. 이 참 도시정비법이 이런 점에 있어서 모순이 참 많습니다. 여기 나오려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요. 비용부담의 원칙에서 법 60조입니다.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사업시행자는 누구라고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놈이고 그놈은 조합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정비사업비를 받으려고 하면 61조에 관한 비용의 조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조합은 조달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여러분들입니다. 제6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가금으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모자란 건 여러분한테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업하면 여러분이 어떤 데는 남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자란 금액이 있을 때 여러분한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정보 시도 안 돼 있는데 무슨 놈의 청산금 소송은 시기적으로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또 이상한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둘이 열심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원찮습니다.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재수 없어서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혹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다음에 이혼하게 해주세요라고 이혼소장 미리 접수할 수 있나요? 아니 자꾸 이종호 씨는 안 했는데 이종호 씨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청산금 좀 미리 내라고 그러세요. 이런 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조합이 여러분에게 부리는 횡포입니다.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어쩌다가 788명입니까? 네. 788명 중에 100명 속에 들었나요? 여러분이 좀 히피 바보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안 나쁩니까? 얼마나 히피 봤으면 100명 중에 688명 가만하고 여러분한테 합니까? 바보 잡혔습니까? 조합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비사업비를 이게 비용의 조달은 아까 61조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도시정비법 24조 3항 아마 9호인가요? 네. 정비사업비의 개별 분담 내역. 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나는 얼마 다 똑같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전평가이 다르니까 이것도 조합원 총의 결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설사 다 용서하고 조합 네가 워낙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을 지어줬으니 내가 얼마를 내게 그냥 뭐 청산금이고 지랄이고 떠나서 네가 돈이 좀 부족하다며 그럼 내가 좀 내줄게 할래도 여러분들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돈 이렇게 여기 100명분 100분이 뭐 10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뭐 1200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많은 분은 이분들이 그런 총회를 했습니까? 여러분 100분이 의결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피고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이 100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많이 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깔본다는 얘기입니다. 차마 여러분들이 하도 순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용서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정말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 자체가 청산금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입니다. 48조에, 아니 54조에 의한 이종호 씨가 없었고 청산금의 부과금고는 57조인데 그 다음에 그렇다고 내가 이 돈을 왜 이렇게 지 맘대로 분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없고 소송에서 최소한 그거는 얘기해야 되거든요. 왜 누구는 1200만 원 이 중에도 누구는 300만 원이고 누구는 200만 원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요. 왜 내가 대표 선수로 선발됐는지 모두 좀 물어보십시오. 201동, 202동을 중심으로 했다고요? 네. 거기를 뭐 어디 유배지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202동하고 202동은 저 25평형인데요. 네. 추가 분담금 액수가 대체적으로 다른 데 있는 분들보다 좀 적습니다. 그럼 혹시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어 평수가 적다고 여러분을 깔봤나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 액수가 적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압력을 가하면 적은 액수를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이 그럼 뭐 그런 겁니까? 불쏘시개? 불지르는데 불쏘시개가 필요해서? 그런 것을 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까? 불쏘시개 입장이 되고자 해서 제가 그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분은 어떠십니까? 미치겠습니다. 사람이 순하면 옛날에 제가 시골에 키우던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놈은 얼마나 순한지 하얀 돼지였는데 쥐가 저녁만 와서 꼬리를 가르쳐 먹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꼬리를 온통 다 뜯어먹었어요. 쥐가 육식하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쥐 원래 육식 안 하는데요. 하도 그 돼지가 순하니까 결국 못 키우고 내다 팔았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더라, 감염돼서. 그러듯이 201동, 202동을 불쏘시개로 썼다는 사실은 참 특이하네요. 금액이 적어서 인지대나 이런 게 적게 들어갈까봐 거기부터 먼저 건드려봤나요? 그렇게 건드리다 보면은 뭐 적으니까 다른 데서 더 많이 나올 사람들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설 거다.
그렇다면 소송을 제대로 했어야죠. 상대가 겁을 먹으려면 제대로 된 소송을 했더라면, 그리고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소송이라면 당연히 납부해야죠. 괜히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많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요, 조합의 피고들에 관련된 부상권을 보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가치가 없는 소리들이라서. 피고들로 조건 성취 방해로 인한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성립, 여기서 저는 아주 기가 막힌 걸 알아봤습니다. 표현이요, 정말 재밌는, 변호사들이라는 게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 뭐 말을 잘해서 뭐 변호사가 된 건 아닐 텐데, 변호사 그러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특히 영화 많이 본 사람들. 그런데 여기 그런 재밌는 표현, 조합재산으로 정비사업을 진한 속으로 일어나서 눈에 딱 띄었습니다. 조합재산으로 정비사업을 납부하기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나 구체적인 효력은 조합 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에 해당합니다. 추상적인 채권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예? 실체가 없어요. 돈이라는 게요. 추상적 채권이고 구체적 채권인데, 구체적은 뭔가 진짜 같잖아요. 구체적 채권은 조합은 총회가 있어야 발생한답니다. 지가 거기다가 찌랑 해놨어요. 여러분 총회 있었습니까? 총회 했나요? 그럼 구체적 채권이 있나요? 없네요. 그리고 추상적 채권만 있나요? 이런 소송도 있나요, 세상에? 추상적 채권이 있으니까 돈을 좀 주십시오. 앞으로 이정보시라 하면 그 돈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청산금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성보시를 안 했는데요. 그리고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은 추상적 채권입니다. 근데 혹시 앞으로 압니까? 조합원 총회가 잘 돼서 채권이 구체적 채권이 될지, 그러니 미리 좀 땡겨주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잖아요. 물론 제가 비약에서 우스꽝스럽게 설명하지만 이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대로 있는 내용을 제가 불러드립니다. 이게 시안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잘 보이게 까만색으로 해놨길래요. 구체적 채권은 조합원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답니다. 근데 총회 결의 없는데 왜 청구합니까? 나는 이놈의 손장이 도대체 있다 보면 스스로 감동을 받는 데가 많습니다. 장수를 이렇게 채우려면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혹시 피고들이니까 아실 수도 있겠네요. 추상적 채권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추상적 채권을 갖고 소송한다는 것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가 또 재밌어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놨습니다. 또 못 알아들을까봐. 조합원인 피고들은 조합원인 것이 왼수죠. 조합총회의 결의라는 조건 성취를 통해 청산금 내지 부가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전혀 알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자예요. 아직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조건이 성취돼야 한답니다. 그러니 뭐 더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자기가 돈을 달라는 거 자기가 돈 받을 시기가 아직 안 됐답니다. 구체적이지 않대요. 추상적이랍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어만 할 줄 알아도 판사가 소송을 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답변서 안 내도요. 거기 보면 자기가 답을 다 내놨기 때문에 자세히만 보십시오라고만 답변서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까만 글만 읽으면 다 의미가 통합니다. 또 막 하얀색으로 가다가요. 중간에 또 까만색 밑줄 또 쳐놨으면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여러분이 모를까봐, 겁먹을까봐, 겁먹지 마세요라고 또 써놨으면 뭐라고 써놨냐. 소외회사는 조합을 상대로 수차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소외회사는 이제 시공사를 얘기합니다. 이 사건 조합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정비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합 총회 결의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현재까지 청산금 내지 분담금 결의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내기 싫어서 삐뚤삐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아직 못했다는 얘기를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밑에 또요, 피고들이 중심이 된 이른바 비대위에서 조합원들의 총회장 입장을 물리력을 이용해 막아서 총회가 무산돼 버린다. 여기 또 까만 것만 막 읽으면 너무너무 여러분이 다른 거 안 읽어도 된다. 이 다음에 봐도 보십시오. 저 이렇게 감동적인 소장 쳐봅니다.
피고들은 분담금 결의가 없으면 정비사업권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조건 성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악용은 게 아니죠. 내가 돈을 안 내는 방법을 선택한 걸 누가 악용이라고 합니까? 선용이지. 종에 가면 돈 내야 되는데 뭐하려고 종회를 해요? 이걸 악용이라는 하기야 그쪽에서 보면 악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비사업비 부담하지 않으려고 종회를 안 했답니다. 돈 내시겠습니까? 안 내도 된답니다. 어떻게 되면 원고 소장이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 안 내도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겁먹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설사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시공사에서 준 까만 줄 쳐놓은 것만 보시면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요. 보시면 여러분이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가압 줄 때 쓰는 보전의 필요성 막 이런 걸 뭐라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단속 써놨는데 볼거 말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소장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본안소송 쓸 거 따로 있고 가압류 소송 따로 있는데 본안소송에 썼던 얘기를 가압류에다 그대로 옮기는 바람에 보전의 필요성이 어쩌고저쩌고 하나만 하는 소리 해놨습니다. 지금까지가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소송으로 9억 얼마를 백분이 소송을 당한 스토리를 대충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게 제가 별도의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이 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왜 내지 않아야 되고 이 소송이 별거 아닌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다만 여러분들이 추가분담금을 앞으로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는 지금 추가분담 비대위에서는 이 추가분담금을 여러분이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 임원들에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더구나 임기가 지난 지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조합을 결성해야 한다고 지금 12월 7일날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서명결서를 안 내신 분이 있다면 가서 지금은 조합으로 돈을 내줘도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후임 임원이 결성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소송하면 이 돈은 원인 없이 넣은 거이기 때문에 부당이 된 거로 반환해야 됩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누가 조합장이 되든 답답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종고 씨가 끝나야 청산금을 받는 것인데 자기들이 이종고 씨 그 돈 안 내려고 조합원 총회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다 설명을 해놨는데 이걸 손짝이라고 쓰고 있으니 자기가 병 주고 약 주고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요거만 그대로 까만 글씨만 옮겨서 원고 주장과 같이 우리는 이래서 총회를 안 했습니다. 이래서 안 했습니다. 원고가 인용한 도시정법 57조는 이종고 씨 후에 하라는데 청산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는 이종고 씨 전입니다. 원고가 설명한 내용만 그대로 갖다 옮겨서 답변서를 써도 이 소송은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설명을 너무 잘 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소송을 대기하는 법법이니 원고들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논리가 수익자 법은 갑자기 마시나요? 뉴스를 마시나요? 이것도 안 되네. 네. 갑자기 잠깐만요. 네, 되네요. 그래서 우선 소송 내용이 우리 참 이번에 입후하신 분들이 참으로 지극정성인 것 같습니다. 또 소송자들만 상대로 별도로 간담회를 하겠다고 지난주에도 했는데 또 이번 주에 또 마련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얘기 안 하고 이 근저당 얘기도 지난주에는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근저당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입니다. 채권이 없다고 인정을 했다면서요. 카페에다가 채권이 없는데 조합 재산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허위 근저당이 맞고 공정문서 원본 불실기재라는 죄가 맞습니다. 등기부에 부실의 등기를 원인 없는 등기를 등재하게 한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는 뻔뻔하게 그런 내용을 내가 채권 없는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이 동네라고 여기 여러분 조합원들이라고 법률가가 없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세상을 사는 상식적인 판단 기준이 있더라도 이런 게 엄청 배임이 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고 201, 2동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한다 하고 있고 소장 내용을 보니 아직 이정모 씨가 안 했다. 저 사람들은 조합 총회 결의가 있어야 돈을 받는데 그 조건을 성취 안 하려고 총회를 결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돈을 내라. 어떻게 이런 소송이 가능한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소송 대리인이 혹시 여러분들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당하셨다는 것은 불편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새로운 대표를 다시 구성하려고 하고 있으니 지금 이 문제도 새로운 대표들이 들어가서 말소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힘으로는 말소를 못 시킵니다. 조합과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제3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합 임원이 조합장에게 저렇게 함부로 조합 재산에다가 인감을 내줘서 법인 인감을 내줘서 근저당을 설정하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 또한 채무 부담 행위를 하려면 조합원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 총회 결의도 없이 했습니다. 더구나 원인 채권도 없답니다. 그런데 돈 관계가 실제로 조합에 빌려준 게 아니라면 조합에서도 돈을 빌리려면 여러분의 조합원 총회 결의를 해야 빌릴 수 있습니다.